이번 시간은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 이제 몸에 좋은 간식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요고 교과서 86쪽에서부터 89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우선 교과서 86쪽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몸에 좋은 간식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요. 꼼꼼하게 간식 선택하기. 성장,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동기에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적절한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간식을 먹으면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간식은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소화되기 쉬운 것을 선택하며 식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그림. 간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생각하여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먹습니다.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식사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올바른 간식 습관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간식에. 이렇게 사과랑 감자, 고구마, 우유를 먹으면은 일단 그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거고 사과랑 이 우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유에 뭐 단백질, 지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는 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있겠죠. 근데 탄수화물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단백질은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요. 왜냐고 한다면은 그 감자랑 고구마는 예로부터 이제 밥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밥의 자리.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지금도 서구권에서 그 쌀 대신에 감자를 그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음 이제 뭐 적당량 섭취. 간식은 식사가 아니에요. 간식이 식사보다 더 많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야식 금지. 뭐 야식 금지라 하지만 여러분들 뭐 밤에 치킨을 배달시킨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겠죠. 하지만 야식은 안 먹는 게 몸에 좋아요. 다음 86쪽 맨 아래입니다. 어, 이제 건강에 좋은 간식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고 이제 원래는 뭐 모든 별로 나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조사해보고 있는데 그걸 좀 지웠어요. 좋아하는 간식을 조사해보고 건강에 좋은 간식과 줄여야 할 간식으로 나누어 적어봅시다. 또 줄여야 할 간식은 어떤 간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교과서 87쪽입니다. 뭐 몸에 좋은 간식, 나쁜 간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간식으로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곡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우유, 유제품 등이 적당합니다. 단맛, 짠맛 등이 강하거나 기름진 식품 등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아팠기도 했지만 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은 이제 속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애초에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못 먹기도 했어요. 삼겹살 같은 게 이제 엄청 뭐랄까 기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생 되면 여러분들 치킨 먹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치킨 아무 생각 없이 막 많이 먹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대학생 때처럼 치킨을 밤에 먹었는데 그러니까 치킨이 맛있고 뭐 입에 잘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선생님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그렇게 약간 기름진 치킨을 먹으면은 다음날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팠던 건 치킨 때문에 아팠던 건 아니고요. 뭐 어찌 됐건 그래서 이제 기름진 식품 등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단맛, 짠맛 등이 강한 것도 이제 뭐 당장 여러분들과는 관련이 없지만 뭐 고혈압
당뇨랑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대에 지키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하루에 섭취하는 당의 양을 50g 미만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였나? 국제 어쨌든 어느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그 권장량이었거든요. 원래 당 섭취 기준은 권장량이 보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적게 먹을수록 좋은데 많이 먹다 보면 당뇨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50g 미만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그 여러분들 마시는 음료수가 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콜라 같은 거 막 먹으면은 한 잔에 막 그러니까 한 잔이 200ml로 쳤을 때 당 2, 30g 먹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50g 밑으로 먹으려고 했었어요. 짠맛. 라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네,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라면이 그 면 자체도 기름이 둥둥 떠다니죠. 물 같은 거에 띄워 보면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식으로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는 어떤가요? 네, 뭐 좋아요.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호두, 아몬드만 먹는 거는 질려요. 이거 뭐 하루 경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막 고등학생 되면은 이런 영양소 같은 거 챙겨야 돼서 부모님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때랑 선생님 친구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막 하루 이틀이지 먹다 보면은 질려가지고 어휴. 근데 일단 다른 것보다는 호두, 아몬드, 견과류가 간식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지는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제 다음 이제 그림이에요. 건강에 좋은 간식, 뭐 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있고요. 뭐 근데 과일 같은 거는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뭐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최근에 좋아하는 과일, 망고 같은 거. 그런 과일은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과일이랑 우유 정도 하면은 깔끔하겠죠. 다음 이제 줄여야 하는 간식. 여기 라면부터 나오죠. 라면.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은 과자인 것 같아요. 뭐 오징어집이랑 새우깡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뭐 짠 음식, 나트륨 완화, 고혈압, 심장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음식, 뭐 사탕이랑 뭐 초콜릿 등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 기름진 음식,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나오네요. 혈량, 지방이 완화, 비만, 심장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네요. 지켜주세요. 다음 이제 87쪽에 2번 맨 아래쪽에 2번입니다. 간식으로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지 붙임딱지에서 골라 아래 공간에 붙여보고 그 간식에 선택한 까닭을 적어봅시다. 붙임딱지 125쪽에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서 과제로 합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스스로 간식 만들어 먹기. 간식은 간단한 조리를 통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삶거나 찌는 간단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우유 등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간식 상차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나요? 선생님은 집에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산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에어프라이어 켜서 240도에 35분 돌리면은 알아서 이제 군고구마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 만들어 먹기 요즘 쉬워요. 그래서 이제 삶기나 찌기가 대표적인 조리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삶기와 찌기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삶기와 찌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까요? 찌기. 수증기의 열로 식품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라면 끓여 봤겠죠? 많이 라면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라면 끓이면은 그 김 나잖아요. 이제 물 끓는다 하면서 이제 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 자체 김에다가 손 갖다 대면 뜨겁죠. 그것처럼 이제 수증기의 열로 식품을 익히는 방법이 찌기예요. 그 라면 끓일 때 그 수증기 김 나는 걸로 그 열로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이제 삶기. 이거는 이제 물에 직접 담아서 하는 거예요. 식품을 끓는 물에 익힌 후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찌기는 찌는 거는 이제 얘네가 직접 물에 닿진 않아요. 이제 수증기를 통해서 음식을 익히는 거고
이제 삶기는 얘네가 직접 물에 닿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찌기가 좀 더 좋은 방법인 게 삶기는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가니까 그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수용성 영양소 이런 게 이제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찌기는 직접 물에 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가 덜 파괴된다. 그래서 더 맛있다. 그러니까 삶은 고구마랑 찐 고구마가 있으면 찐 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같은 제품이면은. 다음 식사 예절. 88쪽 아래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간식을 만들어 먹을 때나 식사를 할 때 식사 예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예절을 지켜 먹으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른이 먼저 드시고 먹고 음식을 씹을 때는 입을 다물고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쩝쩝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아요. 그 그냥 입을 다물고 씹으면 되거든요. 이게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 이게 매우 중요시 여겨요. 매우 이렇게 쩝쩝거리는 사람을 무례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친구들 중에도 쩝쩝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면 20 몇 년 막 30년 그 이렇게 살아온 애들인데 이제 내가 한마디 한다고 당장 고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쩝쩝 소리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이제 뭐 움직이면서 먹지 말고 뒤적거리지 말고 깨끗이 먹어라. 어쨌든 쩝쩝거리는 건 안 좋아요. 다음은 이제 89쪽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뭐 삶기랑 찌개에 대해서 배우고 조리를 간식을 해본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선택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89쪽 읽어보겠습니다. 식품을 다듬고 씻고 가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조리라고 합니다. 식품을 조리하면 맛과 모양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계량 용구와 조리 용구의 쓰임새. 계량컵과 계량 스푼입니다. 이제 식품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고요. 조리용 저울, 식품의 무게를 잴 때, 그러니까 뭐 고춧가루든 설탕이든 소금이든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거 재는 거고, 이제 계량컵과 계량 스푼은 뭐 물이 얼마 들어가고 뭐 간장 얼마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재는 거죠. 다음 칼과 도마, 식품을 썰 때. 다음 큰 그릇, 재료를 씻거나 무칠거나 섞을 때 하는 거고, 프라이팬, 재료를 볶거나 부칠 때, 냄비, 재료를 끓이거나 삶을 때 사용합니다.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를 열고 콕을 돌려 불을 켭니다. 이제 콕을 돌려 사용한 후에는 불을 끄고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전기레인지, 전기로 열판을 뜨겁게 달고 사용하는 것으로 불꽃이 없어도 뜨거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유리 도자기 등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사용하고 금속 그릇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제 전기레인지는 불이 빨리 안 올라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과제입니다. 그 부모님께서 식사 준비하실 때 옆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배워보도록 하세요. 재료 씻는 방법, 뭐 감자, 고구마 등 삶아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씻는 방법도 관찰을 하시고, 삶기 또는 찌기 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등 직접 조리한 간식 세팅하고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자, 고구마를 새로운 조리기구, 에어프라이어,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조리해도 됩니다. 새로운 조리기구에서 조리가 가능한 원리를 자신이 이해한 대로 써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